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KBS 특위 발족에 대한 전국 언론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은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최정기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이경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래 수석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명훈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은 수석부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은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KBS 특위를 발족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거부하고 거부투쟁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어제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5월 8일 날 미방위를 단독 소집해서 시청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한 바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세월호 보도 통제 시도로 인해서 시청료 인상안에 대한 기습 상정이 무의로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청료 강제징수 거부하겠다. 이것은 당시 2014년도의 의도와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KBS를 사유화하려던 아주 나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장악과 보도 통제의 사슬을 이제서야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정상화된 공영 언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KBS의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끼면서 그야말로 시청료 납부 분리 주장을 하면서 징수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데요. 이것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2014년도 시청료 인상 추진은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이었던 건 말입니까? 이제 와서 언론 공정성을 운운하면서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거대 야당의 이 목소리 자체에 진정성 1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영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를 지탱할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공정성 순위에 손도를 달리고 있는 유럽 사회 대다수 국가는 TV, 라디오 수신료를 조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가구당 연간 140유로를 상회합니다. 독일 역시 200유로를 상회합니다. 이 돈은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연간 18만 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81년 책정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폐지하겠다, 이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순한 의도는 바로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버릇을 못 고치고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정성과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려거든 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사실 추구를 위한 제도 보장을 외쳐야 하지 시청료 징수 거부를 외쳐서 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지 자한당의 정파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곳이 아닙니다. 자한당은 엉뚱한 시비거리를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퇴행적이고 전 근대적인 정치 행태를 덮어보려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위기를 덮으려는 시도로 이제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료는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하는 준조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공정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권력을 비판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청률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정파적인 이데올로기 주장, 수신료를 가지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품으로 다시 공영언론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네, 이어서 KBS 본부 노동조합의 이경호 본부장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언론노조 석 부위원장이 자세한 설명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KBS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의원 등등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 내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동 씨가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즉 오늘 밤 김재동이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KBS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공영방송 KBS에 출연해서는, 사회를 봐서는, MC가 돼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 조항, 원칙 하나라도 있는지 가져오시면 제가 설득당하겠습니다. 김재동이 7억 받는다고 매번 얘기합니다. 방송을 좀 알고나 말씀하십시오. 1년 내내 생방송으로 밤늦게 출연시키면서 7억 못 주고 섭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시장가입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비가 갈수록 올라갔고요. 시장가 물어보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KBS 편파성에 관련해서 KBS 공영노조도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KBS에서는 여러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저희 언론노조 산하 KBS 본부는 조합원이 2,300명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별 노조 KBS 노조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1,300여 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얘기하는, 근거로 삼는 KBS 공영노조 조합원은 2018년, 2017년 말 조합원 신고 당시 40여 명입니다. 조합원 40여 명의 목소리를 가지고 KBS 어느 한 노조가 이런 주장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창피합니다. 북한은 말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신료 강세 징수를 금지하고 수신료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 예, 자유한국당 국민들 따로 있고 민주당 국민들 따로 있고 KBS 공영노조를 응원하는 국민들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정파마다 인용하는 국민들은 다릅니다. 보편타당한 국민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국민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논의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어거지 논의를 가지고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로 삼아서 KBS를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니 1년 뒤 총선이 다가옵니다. 자유한국당 보기에는 언론 지형이 좀 불편한가 봅니다. 옛날에 그 힘있던 종편들도 그렇게 힘 안 보태주고 조선일보도 힘을 많이 잃었고 동아일보도 힘을 많이 잃었는데 공영방송까지 자기 편 아니니 쉽지 않은 게임 될 것 같아 봅니다. 같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버릇 인정하겠습니다. 언제 버렸습니까? 여당이면 여당대로, 야당이면 야당대로 공영방송 KBS, MBC 정도는 우리 손으로, 여당일 때는 사장 임명하고, 그게 안 되니 이제는 법안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가지고 나옵니다. 제발 버리십시오, 그 버릇.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고 민주당이 저렇게 못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충고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에 대해서 KBS 본부 노조를 비롯한 언론 노조 환영합니다. 논의해야 합니다. 인상이면 인상, 인하면 인하. 예, 분리징수면 분리징수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의 기초, 근거는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공영방송답게 만들고 정도 언론을 가게 하고 권력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제대로 된 언론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밑바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기 정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자기 정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하지 않는다고, 자기 정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하라고 여당일 때는 여당대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다가 야당일 때는 야당대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보기 힘듭니다. 목불인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 관련해서 성명을 조성래 KBS 본부 부본부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성명.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KBS 때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수신료를 거부하고 방송법을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겠단다. 이름도 거창하게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특위를 꾸리면서 내세운 구실이 목불인견이다. KBS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오늘 밤 김제동의 편향성 시비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 지긋지긋한 색깔론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애잔하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이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저널리즘 교과서의 기본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묻고 싶다. 언론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 현재의 KBS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인지. 최근 한국 언론사에 특히 공영방송의 역사에 길이 남을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 당사자는 바로 이정현 국회의원이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신분으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보도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4조 2항 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최근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왔던 정치 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1964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54년 만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정치 권력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알다시피 당시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있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이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영방송이 암흑기에 접어든 2008년, 그 암흑기의 시발점이 됐던 MBC PD 수첩 사건과 KBS 정현주 사장 해임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알다시피 두 사건은 모두 해당 제작진과 정현주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집권 당시 얼마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리하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잃고도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번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공영방송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과연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시대정신이 있다면 감히 헌법 파괴 운운할 수 있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수신료 거부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또 그 토대 위에서 방송법도 논의해야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얕은 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수신료를 볼모로 KBS를 길들이려는 과거의 못된 버릇을 이제라도 제발 버리기 바란다. 혹시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를 길들이고 이를 통해 답보 상태인 자칭 보수 애국 세력을 결집시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분명히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한민국의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과거의 못된 버릇을 못 고친 철딱선이 없는 집단으로 바라볼 뿐이기 때문이다. 언론 장악의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자유한국당의 KBS 특위 발족을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 언론노조는 1만 3천 언론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겁박에 대해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다. 언론노조는 언론 자유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2019년 1월 4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있으시면 문답을 잠깐 하고 밖에 나가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